안녕하세요. 저는 이미경입니다. 올해 63살이 되었어요. 30년 동안 전업주부로 살아온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지금의 저는 우울증 진단을 받고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은퇴 후 행복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데 저만 왜 이렇게 공허하고 우울한지. 그 이유를 찾아가는 여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은 막내딸 지은이가 결혼하고 집을 떠난 날이었어요. 2년 전 봄 화창한 4월의 어느 날이었죠. 지은이의 결혼식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딸아이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남편의 손을 잡고 입장할 때 제 눈에는 어린 시절 자전거를 처음 탔던 5살 지은이의 모습이 겹쳐 보였어요. 그때 지은이의 작은 손을 잡아주던 제 손이 이제는 축복을 건네는 손이 되었더군요.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여행을 떠난 딸을 배웅한 후 텅 빈 집으로 돌아온 순간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느껴진 이상한 정적. 평소에는 들리지 않던 벽시계 소리가 온 집안에 울려 퍼졌어요. 틱톡 틱톡. 그 소리가 제 가슴을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 현우는 이미 3년 전에 독립해서 자기 사업을 시작했고 이제 막내딸마저 떠났으니 30년간 지켜온 제 영역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거죠. 처음에는 이제 좀 편하게 쉬겠다고 생각했어요. 아침마다 도시락 싸느라 새벽에 일어날 필요도 없고 누구의 저녁을 걱정할 필요도 없으니 말이에요. 하지만 그 편함이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견디기 힘든 공허함으로 변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가족들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남편 넥타이를 골라주고 자녀들의 스케줄을 체크하는 것으로 하루가 바쁘게 시작됐는데 이제는 누구를 위해 서둘러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다가 별 의미 없이 일어나 커피 한 잔 마시는 것이 하루의 시작이 되었어요. 가장 힘든 건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늘 4명이 둘러앉아 왁자지껄 이야기를 나누던 식탁에 이제는 저와 남편 단둘뿐이었어요. 처음에는 아이들 이야기로 대화를 시도했죠. 현우가 요즘 사업이 잘 되는 것 같아. 지은이가 어제 전화했는데 신혼생활이 너무 행복하대. 하지만 그런 대화도 곧 바닥이 났습니다. 아이들에 관한 이야기가 소진되자 저와 남편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만 남았어요. 남편 정석은 은행에서 35년을 근무하고 작년에 65살로 은퇴했습니다. 퇴직금으로 1억 8천만 원을 받았고 연금으로 매달 185만 원이 나오니 경제적으로는 큰 걱정이 없는 편이에요. 서울 외곽에 있는 우리 아파트는 시세가 6억 원 정도 되고 대출도 없어요. 예금도 2억 원 정도 있으니 노후 자금은 충분한 셈이죠. 정석이는 은퇴 준비를 정말 철저히 했어요. 은행에 다니면서도 골프를 취미로 시작했고 동호회 활동도 열심히 했습니다. 은퇴하기 2년 전부터는 주식 투자 공부를 시작해서 지금은 매일 아침 주식 차트를 보는 게 일과가 되었어요. 주 3일은 골프장에 가고 한 달에 한 번은 대학 동기들과 여행을 떠납니다. 은퇴 후 정석이의 생활은 오히려 더 바빠졌어요. 반면 저는 하루 종일 할 일이 없었습니다. 청소와 빨래, 식사 준비는 이제 2사람분이라 금방 끝나버려요. 남편은 아침에 일어나 활기차게 하루를 시작하는데 저는 침대에서 나오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점점 더 늦게 일어나고 가끔은 점심시간까지 잠옷 차림으로 있기도 했어요. 한 번은 정석이가 골프 모임에서 돌아와 신이 나서 이야기하던 중 저에게 물었어요. 당신은 하루 종일 뭐 했어?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어. 이렇게 답하면서 울음을 참을 수 없었어요. 남편은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다가 그러니까 취미라도 찾으라고 했잖아라고 말했죠. 그 말이 저를 더 화나게 했습니다. 30년 동안 가족만 바라보며 살아온 제게 갑자기 취미를 찾으라니요.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도 모르는데 말이에요. 우리 사이의 거리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정석이는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돌아왔고 주말에도 골프나 모임으로 집에 잘 없었어요. 집에 있을 때는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으로 주식 차트를 들여다보았죠. 10년 전만 해도 주말이면 함께 등산도 가고 영화도 보러 다녔는데 이제는 각자의 공간에서 각자의 시간을 보내는 신혼의 반대 같은 생활이 되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대화의 부재였어요. 자녀들이 있을 때는 그들 이야기로 대화가 이어졌지만 이제는 정말 할 말이 없더군요. 식사 시간에도 TV를 켜놓고 묵묵히 밥만 먹었습니다. 가끔 정석이가 주식 이야기를 하면 저는 관심이 없어 대충 듣는 척했고 제가 이웃집 아주머니 이야기를 하면 남편은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어요. 경제적인 문제도 저를 더 우울하게 만들었습니다.
결혼 후부터 가게 경제는 남편이 전적으로 관리했어요. 월급은 남편 통장으로 들어왔고 저는 생활비와 용돈을 받았었죠.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자녀들이 독립하고 나니 문득 제 이름으로 된 통장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 서글퍼졌습니다. 평생 가정을 위해 일했지만 경제적으로는 한 푼도 제 몫이 없다는 현실이 너무 슬펐어요. 2년 전 겨울 제 상태는 더 악화되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조차 고통스러웠고 식욕도 떨어져 한 달 만에 5kg이 빠졌어요.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밤에는 잠이 오지 않고 낮에는 계속 졸렸죠. 남편은 처음엔 제 변화를 알아채지 못했어요. 자기 생활에 너무 바빴거든요. 하지만 제가 이틀 동안 침대에서 일어나지 않자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느꼈나 봅니다. 정석이의 권유로 병원에 갔습니다. 내과, 신경과를 거쳐 결국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상담을 받게 되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여러 질문을 한 후 내린 진단은 우울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를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자녀들이 독립하고 집을 떠난 후 부모, 특히 어머니가 겪는 상실감과 정체성 혼란이라고요. 의사 선생님의 권유로 약물 치료와 함께 심리 상담도 받기 시작했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상담사를 만나 제 이야기를 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상담사 선생님은 제게 물었어요. 미경 씨는 본인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그 질문에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내로만 살아왔지 이미경이라는 한 사람으로 살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상담 과정에서 제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5살에 결혼해서 출산과 육아에 모든 것을 바쳤던 젊은 시절, 자녀들의 학창 시절을 함께하며 학부모로 살았던 중년 시절, 그리고 이제 자녀들이 떠나고 홀로 남겨진 노년의 시작. 이 모든 과정에서 이미경이라는 사람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한 번은 상담사가 제게 물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어떤 꿈이 있었나요? 순간 목이 메었어요. 대학에서 국문학을 전공했던 저는 출판사에서 일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책을 좋아했고 글쓰기도 좋아했어요. 대학 동아리에서는 문학 잡지를 만들기도 했죠. 하지만 결혼과 함께 그 꿈은 자연스럽게 접었습니다. 그 시대에는 당연한 선택이었어요. 그 꿈을 지금이라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상담사의 이 질문이 제 마음에 작은 불씨를 지폈습니다. 맞아요. 늦었다고 생각했지만 63살. 아직 제 인생이 끝난 것은 아니잖아요. 상담을 받으면서 조금씩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우선 남편과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보았어요. 정석이는 평생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했고 경제적으로 안정된 노후를 준비해 준 좋은 남편이었습니다. 다만 서로의 필요와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을 잊고 살았던 것 같아요. 용기를 내어 정석이에게 대화를 청했습니다. 한참 망설이다가 작년 가을 남편의 생일날 저녁이었어요. 평소보다 조금 특별한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와인도 한 병 열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정석아, 나 요즘 많이 힘들어. 아이들도 떠나고 나에게 남은 역할이 없는 것 같아서. 남편은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곧 진지하게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제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당신은 은퇴했지만 여전히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바쁘게 지내잖아. 근데 나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 30년 동안 가족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어. 놀랍게도 정석이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다고 했어요. 은퇴 후 자신의 시간을 채우기 위해 골프와 주식에 몰두했지만 가끔은 공허함을 느낀다고요. 다만 제가 가족을 위해 평생 헌신했으니 이제는 쉬면서 편하게 지내길 바랐다고 합니다. 그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마음을 열고 대화했습니다. 눈물도 많이 흘렸고 웃기도 많이 웃었어요. 말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서로의 마음. 38년 함께 살았어도 여전히 서로에 대해 모르는 것이 많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대화 후 우리는 몇 가지 결정을 내렸어요. 우선 일주일에 한 번은 함께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영화를 보러 가거나 새로운 식당을 탐방하거나 가끔은 근교 여행을 떠나기로요. 그리고 각자의 공간과 시간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정석이의 골프와 모임을 이해하고 저도 제 관심사를 찾아 발전시키기로 했어요. 또한 재정적인 부분도 조정했습니다. 남편은 예금 통장의 일부를 제 이름으로 바꿔주었고 생활비와 별도로 제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금액을 매달 따로 마련해 주었어요.
비록 제가 직접 벌어들인 돈은 아니지만 가정을 위한 제 기여를 인정받는 느낌이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제 스스로에게서 일어났습니다. 상담사의 조언대로 제가 좋아하는 것, 하고 싶은 것을 찾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막막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제 욕구와 필요를 뒤로 미뤄왔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조금씩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우선 집 근처 문화센터에 등록했어요. 처음에는 뭘 들어야 할지 몰라 도자기 수업을 선택했습니다. 첫 수업날 긴장된 마음으로 교실에 들어섰는데 비슷한 연령대의 여성분들이 많이 있어 안심이 되었어요. 흙을 만지고 형태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생각보다 재미있었습니다. 비록 첫 작품은 엉망이었지만 무언가를 만들어낸다는 성취감이 좋았어요. 문화센터에서 만난 동년배 여성들과 자연스럽게 친해졌습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었어요. 자녀의 독립, 남편과의 소통 부재, 정체성 혼란.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위로가 되었고 수업 후 함께 차를 마시는 시간이 점점 기다려지게 되었습니다. 도자기 수업을 6개월 정도 들은 후 같은 센터에서 창작 글쓰기 강좌를 발견했어요. 대학 시절 문학 동아리 활동이 떠올라 용기를 내어 등록했습니다. 처음에는 글쓰기가 너무 어색했어요. 하지만 선생님의 지도와 동료들의 격려로 조금씩 자신감을 얻었고 제 이야기를 글로 풀어내는 즐거움을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특히 글쓰기 수업에서는 자서전 쓰기 과제가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제 삶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현재까지의 경험을 글로 정리하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다양한 경험과 성장을 해왔다는 걸 깨달았어요. 가족을 위한 헌신만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배운 지혜와 인내, 사랑의 가치를 재발견했습니다. 글쓰기를 통해 과거의 아픔도 조금씩 치유되었어요. 특히 결혼 초기의 시댁과의 갈등, 육아의 어려움, 경력을 포기한 아쉬움 등을 솔직하게 글로 표현하면서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느낌이었습니다. 선생님은 제 글이 다른 중년 여성들에게도 위로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남편도 제 변화를 지지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나이에 무슨 글쓰기냐며 의아해했지만 제가 글쓰기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고 응원해 주었어요. 가끔은 제가 쓴 글을 읽어보고 감상을 이야기해 주기도 했습니다. 제 글을 통해 그동안 몰랐던 제 내면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게 되었다고 해요. 지역 문화센터 소식지에 제 글이 실리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일이지만 제게는 큰 성취였어요. 이미경이라는 이름으로 글을 발표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 글을 읽고 반응해주는 경험이 너무 새롭고 감격스러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내로만 불리던 제가 드디어 글쓰기를 하는 이미경으로 인정받는 느낌이었어요. 아이들도 제 변화를 응원해 주었습니다. 처음 우울증 진단을 받았을 때는 아이들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점차 상태가 나아지고 새로운 활동을 시작하면서 용기를 내어 아이들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의외로 아이들은 이미 눈치채고 있었대요. 전화할 때마다 제 목소리가 힘이 없어 걱정했다고 합니다. 아들 현우는 주말마다 저희 집에 들러 함께 시간을 보내주었고 딸 지은이는 자주 전화해서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어요. 아이들이 저를 걱정해주는 모습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동안 제가 아이들을 돌봐왔는데 이제는 아이들이 저를 돌봐주는 순간이 온 것 같아 감회가 새로웠어요. 물론 아직도 힘든 날들이 있습니다. 우울한 기분이 갑자기 찾아오기도 하고 가끔은 여전히 공허함을 느끼기도 해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감정이 찾아와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게 되었습니다. 상담사 선생님은 그런 감정도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모든 변화에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최근에는 지역 도서관에서 실버 세대를 위한 글쓰기 강사 제안을 받았습니다. 아직 정식 강사는 아니고 자원봉사로 학생들의 글쓰기를 돕는 역할이에요. 처음에는 자신이 없었지만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제 경험과 지식이 다른 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기쁘고 보람찼어요. 63살 새롭게 시작된 제 인생의 2장. 은퇴라는 단어가 끝을 의미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새로운 시작의 의미로 다가옵니다. 30년 동안 가족을 위해 살아온 저였지만 이제는 저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도 된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얼마 전 남편이 제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지금 가장 원하는 것이 뭐야?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어요. 나를 찾는 여행을 떠나고 싶어. 정석이는 흔쾌히 동의했고 다음 달에 저 혼자만의 여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혼자 일주일을 보내며 자연을 느끼고 글도 쓰고 그저 저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에요.
빈둥지 증후군이라는 말. 처음 들었을 때는 그저 임상적인 용어로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이 새로운 시작을 위한 필요한 과정이었다고 생각해요. 텅 빈 둥지처럼 느껴졌던 제 마음에 이제는 새로운 꿈과 희망의 씨앗이 자라고 있습니다. 자녀가 아닌 나를 위한 삶을 시작하는 것, 이것이 진짜 은퇴의 의미가 아닐까요? 역할에서 은퇴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나를 발견하기 위한 여정의 시작. 63살 이제야 비로소 이미경이라는 이름의 진짜 의미를 찾아가고 있습니다.